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28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9. 비용의 부담 등. 오늘 강의하는 부분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체적인 줄거리 외의 부분들을 이제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용 부담. 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자, 이 비용 부담의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 그 정비사업비,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말인데, 이 정비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시장 군수는 이제 시장하고 군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정비사업이 자기 시장 군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그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 자, 어떤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인 거예요. 자, 이거 시장 군수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의 주요 정비 기반 시설을 또는 임시 수용 시설을 대해서 어떤 건설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소요되는 비용, 이 사람들이 정비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기반 시설 또는 임시 수용 시설, 정비 사업을 하는 동안 그 정비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살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군수는 그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 이거를 전부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은 뭐냐면 도로. 대표적인 게 도로죠. 도로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다 나오면 이제 상하수도. 그렇죠? 상하수도 깔아줘야죠. 물이 들어와야 먹고 살죠. 그리고 물 버리는 거. 상하수도. 자, 그리고 주변에 공원도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생활하려면. 공원. 자, 그리고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겁니다. 공영 주차장. 요즘은 다 자동차 마이카 시대니까. 그리고 공동구. 자, 전기, 가스 다 지하로 매설할 때 공동으로 매설합니다. 녹지도 필요합니다. 녹지. 자, 그리고 하천도 필요하고요. 강, 하천. 조그만 강. 자, 그리고 공적으로 쓰는 공지도 필요합니다. 공지. 그리고 광장도 필요하고요. 광장. 마지막으로 임시 수용시설. 이런 것들이 다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거를 사업 시행자가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다 부담해야 되지만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면 본인이 다 안 내는 거예요. 시장 군수 본인이 사업 시행자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부가금 같은 걸 징수할 수 있는데, 부가금. 사업 시행자가 이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어떤 정비 사업비하고 정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수입의 차익이 있어서 부가금을 징수해야 돼요. 부가금을 징수해야 된다면 그 부가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데,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납부를 안 하면 그 연체료, 자, 부가금에 대한 연체료입니다. 이 연체료도 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런데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면 그냥 부과하고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안 내면 압류 조치해버리면 돼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공매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안 내면. 근데 문제는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수행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 그 사람은 공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 기관이 아니니까 강제로 부가징수할 수가 없어요. 부가징수는 할 수 있는데 강제로 징수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걸 뒀냐면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수행자가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요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럼 위탁을 하면 돼. 부탁을 하는 거야. 대신 징수해 주십시오. 그럼 시장 군수는 강제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장 군수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뭘 줘야 되냐? 이런 경우에 이제 교부금을 줘야지. 조금 몇 프로, 부가금, 연체금, 징수할 금액의 몇 프로, 4%, 100분의 4를 시장 군수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4%를. 많은 거예요. 만약에 100억 징수한다면 4억 주는 거고 100만 원 징수하면 4만 원 주는 겁니다. 큰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정비 기반시설, 종래에 있던 정비 기반시설하고 새로운 정비 기반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종래에 있던 원래 있던 정비 기반시설하고 새로 설치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위치가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된 정비 기반시설이 있다면, 자, 이건 누구에게 귀속이 될 것인가? 자, 한쪽은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자예요. 사업시행자가. 한쪽은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예요. 이렇게 둘로 나누면 새로 설치되는 거는 말이 필요해서 새로 설치되는 건 새로 관리할 사람이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새로 되는 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제 관리할 주체죠.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무상귀속. 그러면 새로운 건 무상 귀속됐으니까 종래에 있던 거는 주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래에 있던 거는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비용 누가 낸다고 했죠 방금?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하는 게 원칙적으로. 그럼 원칙대로 가보자고요. 자,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가 비용을 다 부담했어 지금. 그러면 새로운 거는 관리할 때 무상 공짜로 줬으면 이것도 시장 군수가 공짜로 받아야죠. 그렇죠? 시장 군수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거 무상으로 줬으면 새로운 것도 무상으로 받아야지. 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시장 군수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장 군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때 계산 쫙 해야 돼. 얼마나 돈 냈어? 돈 낸 만큼만 받아가. 무상 귀속시켜줬으면 새로운 거를 새로 관리할 기관에다가 준 거예요. 무상으로. 자기가 비용 들여서 든 거야. 그럼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새로 설치한 전기 기반시설에 설치 비용이 있을 거야. 이 설치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자,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받는 거예요. 무상으로 양도받는 거야. 그 비용, 들어간 비용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받아가는 겁니다. 종래에 있던 거는. 새로운 건 주는 거고. 간단해요. 이건 가만히 보면 국토기금이 이용해가는 법률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새로운 거, 종래의 거, 새로운 거는 관리할 관리청이 다 가져가. 종래의 거는 시장 군수나 이런 행정청인 경우에는 무상귀속,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비용 범위 내에 무상귀속, 무상양도. 똑같아요. 그게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용만 조금씩 바뀌는 거지. 원리만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비용의 부담 등을 배우는데 이 부분은 중심 주제로부터 약간 벗어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내용 중에. 자, 이제 비용의 부담 등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이제 비용 부담의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정비 사업 하는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공인중개사들 현직에 있는 분들은 정비사업 컨설팅 업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정비사업 컨설팅이라고 그러지 않고 전문 관리업이라고 나와요.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들이야. 뭔 뜻이냐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정비사업 주로 조합에서 시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 좋은데 우리 동네에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에요. 잘 몰라 법을. 그럼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 물어보죠. 그럼 우리들은 다 설명을 해주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지 컨설팅하고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해줄 수는 있는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따로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시, 도지사에게,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에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개업 하면서 이거 언제 등록하고 있어요?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나 사업 시행자로부터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위탁을 받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자문.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는 그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알아요. 첫 번째는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하려면 조합 추진위원들이 이제 부탁하는 그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 조합 설립 동의 또는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자, 이런 것들 컨설팅 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아니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있는 직원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받을 수 있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업무는 조합 설립 신청을 하려면 인가 서류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조합 설립 인가 할 때 신청을 해야 되잖아. 신청.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 이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하든가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정비사업 관리업이 하는 거는 위탁받은 업무를 하든가 아니면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는 정비사업을 검토한다든가 사업성을 검토하든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자녀분이 많아갖고 일반 분양해서 세비지 용도로 쓰면 여러분들은 돈 한 푼 안 내고 넓은 집으로 밀켜간다. 이런 거 타당성 분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비급내 조합원들이 이걸 하면 여러분들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쭉 나와서 6가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 자, 조합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관리처분 계획을 해야만 철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대행. 위탁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대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신 업무를 행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은 위탁을 받아 대행을 하든가 아니면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어느 한 군데에서 위탁을 받았어. 또는 정비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어. 그러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자, 동일한 정비사업이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병행할 수 없는 사업이 있어. 여기 시험 문제 잘 돼. 병행할 수 없는 거. 위탁받는 건 읽어보면 다, 이런 거 위탁받아서 하는구나 아는데, 문제는 요 병행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하나라도 했어. 이런 거 하나라도 한 정비사업이라면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업은 병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병행이 아니라면 하는데 병행을 할 수 없는 것들. 자, 5개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되게 딱 좋죠. 첫 번째는 건축물의 철거.
본인들이 이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비사업의 설계. 어떻게 정비사업을 해나갈 건지. 자, 세 번째는 정비사업의 시공업자 선정할 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관리업자들은. 자, 네 번째는 정비사업의 회계검사. 자, 회계검사 중요합니다. 일을 제대로 했는지 결산 보고 다 해야 돼요. 회계검사. 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밖에 사항들이에요. 정비사업이 이제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해당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됐는데, 요 다섯 가지 사항이다 보니까 1, 2, 3, 4, 5 아니면 그 정비사업 전문 관료 해갖고 할 수 있는 일 쭉 쓰고 병행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요 중에 하나를 살짝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지문 안에. 그러니까 병행할 수 없는 것만 알면 이 관련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할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철거, 두 번째 설계, 세 번째 시공, 네 번째 회계 검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정비사업 전문 관료하고 조합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제 정비사업 위탁한 사람들, 어떤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이런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규정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건 민법 중에서 위임에 관한, 위탁이니까 위임에 관한 부분을 준용해서 씁니다. 자, 두 번째까지 했고, 비용의 부담 등. 참,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비사업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 다툼을 어디서 조정을 해주냐. 다툼이 있다고 해서 다 소송하면 법원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럼 법원으로 가게 되면 감정싸움만 깊어지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법원이라는 곳은 금전으로 다 전환이 돼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 한 대를 맞았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 한 대 때리게 해주세요 하고 법원은 못 가.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손해배상하고 나의 치료비, 비용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변호사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서민들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 분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기 때문에 도시 분쟁 조정을 하는 위원회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것을 조정해주는 위원회. 이게 문장을 가만히 보면, 해석해보면. 자, 그러니까 이 분쟁위원회는 업무가 뭐냐면 정비사업 시행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면 여기서 조정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싸. 법원에서 신청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법원에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갔다 오면 갈 곳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개인이 만나서 말로써 합의하려고 그럽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 자, 이거는 어디다 두냐? 정비사업 어디서 해요? 시장 군수가 주로 하잖아요. 물론 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거는 다 시장 군수 관할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든가 사업시행 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거 다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시군구청장 얘기하고. 결국 요거는 어디다 둔다? 시, 군, 구에 둡니다. 이때 이 군은 자치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치구. 시군구에 두는 거고, 여기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자, 이 위원장들은 다 부자 들어간 거예요. 부시장, 군수, 부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도시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자, 위원회 인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10명 이내예요. 10명 이내. 자, 그리고 분과를 구성합니다. 3인으로 구성된 분과. 그러면 총 만약에 10명이라면 분과가 3명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1명이 있으니까. 자, 분과를 구성해서 하고, 조정은 어떻게 되냐면
정비 사업하고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있어요. 그럼 분쟁에 관련 당사자들이죠. 분쟁 당사자가 분쟁이라고 하세요. 그럼 분쟁의 당사자죠. 이 분쟁의 당사자는 주로 누구냐면 정비 사업을 하려는 조합측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에요. 반대하는 주가 조합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분쟁 신청을 하는 겁니다. 조정해달라고. 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조정위원회가 이제 조정 신청을 받아요. 자, 여기다 신청을 하면 조정해달라고, 분쟁을 좀 조정해달라고. 우리들이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자, 조정 절차를 맡을 때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다만 연장이 가능해요. 플러스 연장이 가능한데 한 번에 1회에 가능하고 그 1회 며칠?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30일 이내. 그러니까 최대한 맥시멈 최대로 잡으면 60 플러스 30, 90일까지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최대한. 자, 그리고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장이 봤을 때 이 분쟁의 사안을 분과에서 먼저 할 만한 사항이다. 여기서 분과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분과에서 조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분과에서 조정이 끝나면 그걸로 끝난 거야. 근데 분과에서 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과위원회 조정을 마쳤을 경우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을 마쳐서 조정이 됐을 때,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한 거니까 조정안을 만들어요. 자, 조정을 한 아니다 해서 조정안이에요. 그럼 누가 만들어주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걸 각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분쟁 당사자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드냐? 그러면 이 제시를 받았을 때 이 사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이 분쟁 가서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수락할지 말지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 통보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조정안을 완전히 수락을 하면 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조정안을 수락을 하면 조정된 조서, 조정해서 만든 서류, 그게 조정조서예요. 조정조서. 조정됐다 이거야. 이렇게 조정해서 만든 서류에 위원장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면 이게 법원에서 판결 같은 건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관련된 어떤 사항 같은 것은 이 필요한 사항은 어디 조례로 정하냐면 설치는 시군구에 설치를 하는데 도시분쟁조정위하고 관련된 사안의 조례는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 요게 또 중요해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조례로 정해요. 왜냐면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적으로. 자, 이렇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부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감사. 자, 회계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할 수 없는, 병행해서 할 수 없는 거, 네 번째가 정비사업의 회계감사입니다. 검사가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자, 그럼 회계감사. 자, 회계감사. 회계는 수입 지출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회계감사인데,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하면 해당이 돼요. 시장, 군수, 그리고 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 이 회계감사는 시장이 아니고 또 군수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즉 주택공사 등도 아닌 사업시행자가 해당이 돼요. 자, 그렇게 그런 사업시행자가 해당이 되고, 이 사업시행자가 뭘 하면, 어떠한 사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계 감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 어떤 사안이냐? 첫 번째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가 된다면,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조합 인계 전, 인수인계 받기 전 7일 이내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입 지출한 거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합니다. 자, 그럼 사업 시행 인가 고시 1로부터 며칠 이내, 이때는 20일 이내에 또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왜? 그래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니까 분양 신청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세 가지 경우. 세 번째, 준공인가, 즉 사업 시행자가 건물을 다 지었어, 땅도 다 조성했고, 그러면 사업 공사가 완료되니까 준공인가 받습니다. 그 준공인가 받으면 그 준공인가를 신청을 해. 준공인가 받기 전에 먼저 준공인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일부터 왜 준공인가증을 주려면 이 사람이 회계를 제대로 했나 안 됐나도 봐야 되니까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 회계 감사는 회계사한테 받는 거예요. 회계사, 공인회계사. 자, 이렇게 받으면, 자, 이제 받았어. 받으면 받고 끝이 친가? 그건 아니겠죠. 받으면 누군가에게 보고하라는 얘기야. 누구? 시장군수가 다 관할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회계감사, 이제 회계감사를 받으면, 자, 회계감사 받았습니다. 회계감사 다 받았어. 그러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15일 이내에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 군수가 준공인사 문제가 없이 다 성립이 됐어. 회계감사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준공인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결정을 거쳐서 이제 보고하면 또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고 일반 그 조합원들 또는 해당 조합에 보고해서 조합원들이 공적으로 볼 수 있게 이런 회계 감사 내용을 볼 수 있게 다 서류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할 때 이 비용에 부담 사업 시행자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해야 돼요. 그 비용 누가 내요? 시장 군수가 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승인하는 이제 도지사, 그리고 시장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수립하는 사람,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시장도 수립하는 사람, 대도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한 거를 승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뭐 한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이 기금 갖고 뭐 하냐면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그냥 수립에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하면 돈 들어간다고, 사람을 써야 되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쓰고 안전진단 같은 거 할 때도 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 수립할 때도 돈이 들어가요.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추진위원회 운영자금도 빌려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비용도 들어가냐면 아까 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거기에도 비용을 좀 내줘야 돼요. 자, 그런 비용들이 다 정비기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들, 그리고 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도 정비기금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가 관리하는 것도 다 정비기금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기금까지 끝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노후. 오래됐다는 얘기죠. 노후. 불량 주거지.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 이 주거지들은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개선하는 건 아니고 계획을 개선 계획입니다.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수립 반드시. 이 수립은 누가 하냐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반드시 수립을 해야 돼요.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 수립. 그래서 요거는 5년마다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매년 연차별로 어떻게 재정 지원 계획을 포함해서 이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야 된다. 매년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는 건 5년마다고 수립하는 것은 연차별이니까 매년 수립하는 거예요. 사실 조사를 5년마다 하는 거고 요거를 요 마무리하는 요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동산 공법 28강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마지막 시간에 되겠습니다. 비용의 부담 등 해갖고 비용의 부담 외에 그 회계검사하고 정비기금 그리고 노후 불량 주거지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험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문으로 출제될 확률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으로 출제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우리 교재에서 다 다른 거니까 침착하게 문제를 풀려고 넣어준 부분들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쭉 한 번씩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재밌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